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41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간 박종진입니다. 오늘 이게 이제 보수 통합이요, 막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뭔가가 또 걸림돌이 생기고 또 걸림돌이 생기고, 그죠? 그 걸림돌 생기는 거 딱 하나죠. 뭐 한 사람만 없으면 돼요. 한 사람만 없으면 네. 됩니까? 이래서 한번 막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통합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 정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꾹꾹 참고 있어요. 분노가 지금 분노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혁신은 일단 통합하고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 사람이 혁신 대상이에요. 아 그런 거 네. 아니 이제 그래서 정병국 나는 의원 인터뷰했더니 아니 웬 착각을 그렇게 심하게 하고 있냐. 자기가 혁신 대상인데. 보수 통합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가 있잖아요. 그 시민단체 그 모임까지 들어가 있죠. 통추위 모임까지 들어가 있죠. 통추위에 제가 위원은 아니고 네. 우리 전진당의 위원이 한 명이 지금 들어가 있고 이제 창당이 완료되면 이번 주 19일 날 네. 미래를 향한 전진 4.0 이제 우리 전진당이라고 부르는데 네, 전진당이 창당합니까? 네, 19일 날 중앙당 창당하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창준이니까 일단 한 명 송근전 미국 변호사가 가 계시고요. 예. 네, 그분 되게 유명한 아, 분이에요. 그렇죠. 알죠, 송근전. 알죠. 네. 아시죠? 네. 네. 그분이 우리 전진당 멤버예요. 역시. 여기 인맥이 또 장난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보니까 한국당 젊은 주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나 보니까 인맥이. 나 깜짝 놀랐어요. 그 부산 그 시당 그 창당날 창당들. 그거 보고 와. 엄청 많이 왔지. 엄청 많이 왔지. 그럼. 깜짝 놀랐어. 우리가 한 2천여 명 왔거든요. 네. 부산 시당 창당. 그 다음 날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모 보수당에서 부산 시당 창당대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고받은 건 150명이 왔다고. 네. 그래서 야 이건 뭐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통합하려고 만든 당이 아니라는데 당에 세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통합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어요. 네. 하여튼 뭐 통합은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한 분만 한 분만 해결되면 돼요. 한 분만. 내가 보니까 새로운 보수당 전체도 아니고 딱 그 한 분이에요. 이러면은 얘기가 너무 축소화되잖아. 아니 근데 나머지는 큰 틀에서 큰 이견이 없고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도로 새누리당 통합되면 안 된다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누리당 멤버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네. 원래도 아니었잖아요. 저도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네, 저야말로 그야말로 아니죠. 새로운 피지. 그런데 네. 우리 멤버들도 다 새로운 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명도 그 도로새누리당이 아닌데 사실은 그 새보수당 같은 경우는 다 도로새누리당이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민망한 게 왜 자꾸 도로새누리당 통합이란 말을 자신들이 할까? 민망하잖아요, 솔직히. 민망하죠. 네. 근데 본인들이 그래서 해요? 그 본인들이 하는 아니 것 같지는 오늘 않죠. 보니까 어떤 분이 도로 새누리당 통합이 되면 안 된다. 이래서 나는 내가 거기 그래서 빠져주겠다 이 말인가. 도로세님. 막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자신들이 한국당에 막 큰 소리 치는데 저는 한국당도 문제가 많지만 그건 아니지 않냐. 근데 그거는. 그 한 분이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 이전에 한나라당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바른정당 만들어줄 때 끝까지 맨 마지막에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계속 계시면 바른미래당하고 네, 바른미래당하고 통합할 때도 끝까지 그분이 버텼죠. 그냥 바른정당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끝까지 그분은 버티다가 뭔가 이렇게 그래도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과 신중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재밌는 게 계속 이 이제 어떤 레토릭을 구사를 하지만 사실 굉장히 혁신보다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보면 마지막까지 변화를 두려워하거든요. 네. 그런데 근데 꼭 마지막에는 하더라고. 보니까. 하죠. 그러니까 하신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이 나쁘게 생각하면 몸값 올리기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전진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재 영입
이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 쫙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많잖아요. 네, 그리고 보수 우파 진영에서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당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당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보수인데 한국당은 거부감이 있고 그리고 연대라도 나중에 하면 되니까 우리는 다른 그릇으로 가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전진당의 생각은. 그리고 우리는 한국당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게 싫고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굉장히 보수 철학이 뚜렷하거든요. 아까 송문전 변호사처럼 미국의 보수주의 철학이나 이런 거에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한국에도 제대로 된 보수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으세요. 시장 경제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경제인들이 뭐 젊지만 40대 경제학 교수 그다음에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당하고 통합한다 이렇게 하니까 조건이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재탄생해야 된다. 그래서 통합신당으로 가면서 그 신당에 우리가 원하는 아젠다라든가 그 자유주의적 철학이 많이 녹아 있을 때 우리가 결합할 수 있는 거지.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게 대다수의 이제 그 생각이에요. 거기 참석자들의 얘기. 예,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황교안 대표 만나서 말씀드렸죠. 우리 내부에 이런 생각.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지금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민주당을 싫어하는 보수 이쪽 우파 진영의 많은 젊은이들의 생각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이게 최소한의 미니멈 조건이다. 우리 보수우파 정당이 젊은이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물론 그래도 민주당 계속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제 친구들도 야 그래도 제1야당을 지지를 해야 이 민주당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왠지 한국당은 싫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수 통합이나 이게 중도까지 다 가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을 그래서 제 갖고 얘기는 특정한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열되었던 개파를 다시 모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한국당 내에 있는 비박계들은 그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열된 개파를 다시 모으는 게 관심사가 아니라 이러한 어떤 이벤트를 계기로 해서 모멘텀으로 해서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줘야 이 한국당의 발디디기 좀 뭐한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한번 기대해보자. 한번 이번에 믿어보자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핵심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려면 새로운 정당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통합을 통해서.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당 대표를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럼 비대위로 가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이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여러 황교안 가지. 대표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도 있습니까? 그건 만약에 모두가 동의하면 되겠지만 이 네.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겠죠. 지금 한국당이 지금 황교안 대표 단독 대표고 네. 나머지 이게 집단 지도 체제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대로 이 지도 체제가 오는 게 아니라 한국당의 지도부는 이 통합되면서 이제 해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신당의 지도부를 합의해서 다시 만들어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원칙적인 건 뭐냐면 통합 전당대회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시간이 없죠.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확실하죠. 제일 그래서, 확실한 거죠. 그게 제일 확실하고 조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한 달만 우리가 빨리 논의를 했더라면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옛날에 민주통합당 할 때 네, 가능했죠. 그때 그렇게 해서 1월 초에 전당대회를 했거든요. 신민당이나 뭐 이런 것도 네, 그렇죠. 과거에 네, 그게 이제 가장 컨벤션 효과가 큰데,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대안이 뭐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거 합의해서, 네. 응? 합의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당사자들, 그러니까 각 당의 대표들은 뭐 공동선대위 이런 데로 다 빠지고, 그래서 선거운동만 하고, 네. 실제 지도부 의사결정 구조는 비대위에서. 비대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근데 거기서 그럼 비대위원장을 누가
누가 추천할 거냐, 비대위원을 누가 추천할 거냐, 이게 또 이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거 가지고도 엄청 싸움이 있을 그런데 겁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하면 물론 합의를 해서 비대위를 추대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원장은 한국당의 입김이 가장 셀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걸 우리가 저는 이제 새로운 보수당도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게, 자 지금 만약에 통합을 할 때 가장 그 현실에 있어서의 정치적 힘이 가장 센 데가 어디겠어요? 한국당. 그걸 우리가 무너뜨려 버리면 마이너스 통합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지지자나 당원의 힘이 상당하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크죠. 이게 통합을 계기로 결집이 돼야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떠나면 안 된다. 떠나고 차라리 막 우공당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차라리 신당 하나 만들자 이래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통합이죠.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래서 비대위로 가더라도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의 추천 영향력이 가장 클 수밖에 없고, 다만 다른 당은 이제 뭐 비토할 수는 있겠죠. 아직 그 사람 절대 안 돼. 이런 거라든가. 비대위원장으로 황교안 대표가 할 수도 있는 거야? 아니 뭐 못할이라는 네. 법은 없는데, 근데 그 좀 약간 어색하죠. 네. 비대위로 갔는데 황교안 대표가 한다. 제가 그러면 취재한 바에 의하면 한나라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지금 황교안 대표가 물러난다는 걸 아예 생각 안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비대위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비대위로 어렵다는 가기가 만약에 그렇다면 비대위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추천을 하더라도 본인이 추천하더라도 본인이 그대로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거는 모양이 너무 웃기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는 어렵고, 그렇게 갈 바에는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죠. 집단 지도 체제. 전당대회를 안 하고 전부 많이 동의하에 황교안 대표가 새로운 당의 당 대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전당대회 그러니까 안 이제 해도 두 될 수 가지가 있죠. 있어요. 전부 선거 추천으로. 때까지만 하는 선대위원장 체제로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선대위의 의사결정 권한을 임시로 부여를 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새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통합신당 출범할 때 대표를 갖다가 지도체제 자체를 우리가 구성을 하고 이게 2년간 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구성한 통합신당의 지도부가 선거 이후까지 간다는 것은 그거는 좀 민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통합 전대를 하면 몰라도. 그래서 전대를 안 하고 갈 때는 선대위원장 체제, 그래서 공동선대위 체제로 가면서 그러면서 선거 이후에는 새로 전대를 해서 지도부를 새로 뽑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죠. 아직도 산 넘어 산. 그러면 이제 공동선대위로 가면 또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한국당이 최대 지분인데 이 한국당도 똑같은 n분의 1로 공동선대위 한다는 말이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냐면 상임선대위원장과 나머지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는 방법이 있죠. 복잡하네. 그리고 정치가 이제 어지럽네. 시민사회나 이런 쪽 출신들은 그냥 선대위원들을 하고. 다음 주에라도 예를 들어서 통치위에서 통합 정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전진당이 이렇게 다음 주에 또 창당하면은 만약에 통치위에서 통합 신당 만들어지면 창당하는 거는 보류하거나. 그거는 신당이 만들어질 때 가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 그럼요. 갈 길 간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요. 네. 우리가 이런 거예요.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논의하고 있는 거지.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지만 만약에 안 될 수도 있기 안 될 수 때문에. 있죠. 안 될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새로운 보수당이 사실은 우파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지가 거의 없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비토가 훨씬 높아, 안티가. 그래서 이 적개심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들이 아니에요. 나머지 구성원들은 우파 시민사회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비토를 훨씬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적개심이 대단한데 그거를 통합하자는 리더들이 그걸 누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좀 참아라. 그래 통합해야지. 라고 하면서 지금 누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3% 나오던데 3.3. 아니 그거는 소위 말해서 지지율이 아니고요. 인지도예요. 그냥 인지도. 인지도입니까? 네, 인지도라고 봐야 되고 네. 만약에 막상 제가 볼 때 선거 벌어지잖아요. 절대로 안 찍습니다. 특히 이렇게 난리치면서 깨지잖아요. 절대 안 찍습니다. 찍겠어요? 안 찍습니다. 특히 통합을 어떻게 보면 저해한 정당이 될 수 네, 있으니 안 찍습니다. 우파에서 그리고 제가 답답해할 수 예전에 이제 이제는 무조건 가야 돼요, 지금. 광명에서 새로운 선거운동하면서 제가 그거를 실체를 알았어요. 제가 선거운동을 예전에 지방선거하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저는 되게 기대를 했어요. 아, 중도표가 오겠구나. 근데 이제 안철수는 좀 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있긴 있죠. 근데 나는 우리 지역이니까 다 알잖아. 저 사람이 누군지. 정의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은 전부 등을 돌리고 막 욕하는데 막 덥석가는 사람이 있어.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절대로 안 찍어요. 근데 왜 지지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끝나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지지합니까? 아, 훌륭하죠. 그래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해 봐야죠. 응? 근데 왜 지지하는 거예요? 하니까 아니 그 참 탄핵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시원하잖아요. 적은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표가 하나도 안 나왔어. 표가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시끄럽게 하면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요. 눈물이 나네. 밖에서 막 어쨌든 간에 이게 사람이 이렇거든요. 되게 하지는 못해도 떨어뜨릴 수는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있으면 어쨌든 방해가 돼요. 응?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약간 계륵 같은 그런 게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의 자, 훨씬- 이현주의 촉으로 보수통합 순전히 잘 될 것 같다. 아니다. 이거 불안하다. 어떻게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 이게 통합이 잘 되려면, 그러니까 기계적인 통합으로 그치면 안 돼요. 도로 새누리당 통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뭐냐면 분열됐던 계파가 다시 붙는, 그래서 한국당의 비박이 완성이 되고 복원이 되고 다시 친박하고 싸우는 이런 꼴이 되면 안 되지. 되고, 절대 안 되죠. 사실은 통합은 되되 결과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으로 끝나야 돼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죠. 그렇죠. 그래서 분열의 어떤 굉장히 전면에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 지도부가 되면 안 됩니다. 통합신당에. 절대. 응?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예를 계속 들어서 싸우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싸우고 정말 손을 잡고 사이좋게 갈 거면 모르겠어요. 그 자신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그냥 도로 새누리당이에요. 그 모습 자체가. 그래서 뭐냐면 지도부가 자기들이 어떤 실제로 추천권이나 이런 게 다 있더라도 가능하면 사람들은 도로 새누리당 느낌이 안 나는 사람들. 새로운 인물로 다 포진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동의합니다, 게 좋다. 그게, 예, 저도. 그리고 그래야 잘될것 공천도 마찬가지다. 공천도 통합해서 이렇게 합류했다고 해서 공천 다 보장되는 거 절대 아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다 왔어.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대로 나가. 이게 최악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이건 야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뭉치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겠다. 특히 거기에 전면에 나섰던 사람들, 옛날 분열에. 그렇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보수당이 굉장히 애매한 게 한국당 내에 예전에 이제 분열이나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불출마 선언을 많이 하셨어요. 오히려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은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안 하신 분들 그럼. 중에 떠나야 될 분들이 많고. 그렇지. 그래서 안 한 사람, 그러니까 한국당 안에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했다고 해서 그들은 면책되냐? 절대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눈은 그대로 날카롭게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탄핵의 강은
정치인들끼리 싸바싸바해서 건너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 탄핵은 찬반을 떠나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도 충격받았고, 충격을 받았으니 분노했지. 그죠? 예. 그 다음에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상처를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고. 더 화가 나죠. 더 화가 많이 나고. 그 죽은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사망하신 분들. 그렇죠. 자살하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잘 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엉망이 됐죠. 엉망이 됐어요.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물론 그들은 일부는 뭐 반기문을 시켜서 자기들이 다시 잡는다. 혹은 뭐 유승민이 다시 잡는다. 이런 꿈을 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불가능한 얘기였고 애초부터 탄핵을 하는 순간 반대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이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문재인이 되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저는 그래서 문재인이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민주당 안에서 했던 거고 근데 이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 지금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초래된 거에 대해서 우린 다 반성해야 돼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제 입장에서 민주당 안에서 문재인이 후보가 되는 거 충분히 막지 못했고 또 그다음에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탄핵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니냐 민주당이라고 해서 저는 민주당이었는데도 지금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하는데 그럼 새누리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반성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 반성을 찬탄을 떠나서 찬탄 반탄을 떠나서 국민들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사과를 할 때 우리가 국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반성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도한 사람들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찬반을 떠나서 다 할 때 그럴 때 국민들이 눈물 흘리면서 카타르시스를 돌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 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유승민이 황교안한테 강 건너자. 황교안 네가 대답해라. 그럼 황교안이 오케이 강 건너자. 둘이서 짝짝꿍해서 한다고 강 건널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응? 그건 국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통추위에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처절한 반성이다. 그게 바로 혁신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혁신의 시작은 A부터 Z까지 그 옳은 말만 구구절절 하시니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상식적인 아니 근데 진짜 저랑 생각이 거의 비슷한데 진짜 이번에 만약에 진짜 그래요. 만약에 합쳤는데 그분들이 다 똑같이 나오면 이건 야합이죠. 그럼요. 이건 그래서 반성하고 정말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들을 멋지게 보여주면 제가 볼 때 180석도 가능해요. 그럼.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피 속에 보수가 한 7, 80% 되거든요. 거기다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최근에 네. 그 뭐 추미애부터 시작해서 정말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는 이런 상황. 제가 많이 만났어요. 민주당 지지했다가 자기는 아직도 그런 성향의 어떤 진보 정당을 지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심판하고 싶다. 그런데 한국당이 한국당하고 이렇게 통합신당 딱 돼서 정말 완전히 새롭게 나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이게 절대 도로 새누리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박 친박 다시 뭉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혁신과 변화의 모멘텀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통합 자체가 목표가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통합이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 흩어진 사람을 다시 모은다기보다는 그들이 다 안 모여도 좋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존의 보수 정치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 신선한 사람들 많이 모시고 그리고 새로운 기획들을 많이 해서 좀 그런 걸 보이자 이런 거고 그래서 사실은 외곽에 있던 그동안 외곽에서 고생하던 시민사회가 결합되는 건 전 굉장히 바람직하고 광화문에서 투쟁했던 사람들조차도 저는 대거 결합돼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좋은 양질의 당연하죠. 인물들을 선출해서 그들을
국회의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당도 사실은 마찬가지. 전진당이 대부분 이제 신인들이잖아요. 젊은 정치 지망생들인데 이런 분들이 그동안 한국당의 이 문턱이 너무 이렇게 발을 디디기가 싫어서 안 가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지금 어쨌든 자기가 출마 여부를 떠나서 이런 당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함께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설득해서 출마하게 해야죠. 근데 난 이번에 그 검찰 인사 보면서요 정말 또 기가 막힌 거 박근혜 정부 때 수능했던 검사들 다 적폐로 해가지고 몰아서 다 내쫓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한테 순응하지 않는다고 항명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윤석열 사단의 손발을 다 자르는 거는 이거 정말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내로남불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저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내로남불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이제 철판을 깔고 철판 깔고 내로남불하고 있다. 그냥 아니 내로남불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도 이런 일은 한 적이 없거든요. 남들도 아니 추미애 대표 내가 하면 놈에서 남이 하면 그게 아니라 분인데도. 남은 이런 일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대놓고 한 적이 없어요. 그때 좀 유사한 게 최동욱 그 내치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는 그래도 다른 이제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걸로 좀 약간 비열하긴 했지만 그때도 비열했죠. 그때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이거는 약점도 없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약점도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그 다음에 헌법 파괴로 그런 혐의로 이제 탄핵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그 하명 수사라든가 이런 건들이 지금 전부 다 국정농단과 헌법 위반 사건이에요. 더 심각하죠. 왜냐면 그 선거에 개입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그래서 울산시장 탄핵 사유거든요. 사건. 탄핵 사유. 이거는 정말 이건 사건이 그래서 큰 건데. 이거는 지난 최동욱 건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박 대통령이 탄핵 관련해서 그때 이제 박영수 그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특검을 막 이렇게 방해하고 노골적으로 막 거기에 이렇게 수사 방해를 막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검사들 파견 가잖아요. 특검에 파견 나가는 검사들 전부 다 불러들이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이제 하극상을 벌이는 거하고 비슷하죠.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 만약에 그때 박근혜 정권에서 막 무도하게 검찰청과 경찰을 총동원해서 검찰을 막 이렇게 흔들고 막 이렇게 했다. 만약에 그리고 수사를 막 흔들고 그냥 검사 인사를 막 전행을 하고 이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때는 그렇게 국민들이 나가서 촛불을 들었는데 지금 왜 가만히 있지? 이상한 거예요. 지금은 가만히 있어요, 또 국민들이. 훨씬 더 심한데. 네, 제가 봐도 나는 역사에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이건 너무 심한데. 지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제 야권이 그때 민주당보다 훨씬 더 선동을 못한다는 얘기죠. 선동도 못하고 이슈 파이팅도 못하고 투쟁력이 약하다. 그 다음에 야권이 결집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광화문의 이 어떤 이 투쟁이 그 당시 민주당보다 대중적이지 못하다. 조직적이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약점, 단점이랄까요? 한계를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촛불이 순수한 것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조직된 촛불이 있었고 민노총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전부 일치단결해서 그때는 그쪽에 섰었죠. 근데 지금은 언론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가 않죠. 뭐 어쩌면 이제 제어가 문제가 걸려 있고 그런 것도 그래서 있고 먹고 이제 사는 정권이 아직까지 좀 더 말기로 가야 되는데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재밌는 게요. 그전 정권 때도 그랬지만 이런 사건이 나왔다가 대충 무마하고 지나가도요. 나중에 정권 말기 되면 다시 나옵니다. 누군가가 폭로를 하거든요, 꼭. 이건 나오죠. 네. 이건 다시 분명히 나오죠. 나옵니다, 분명히. 안철수 전 대표 정계 복귀에 대해서는 뭐 한 말씀. 그 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아니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아니 저는 사실은 통합의 어떤 효과를 보자면 네. 유승민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냥 그렇고 안철수의 통합이 훨씬 더 효과가 플러스가 있다라고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뭐 저는 사실 그분에 대해서 실망은 많이 했지만 노선이 비슷한 걸 많이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거냐 독자 노선으로 갈 거냐 보수통합에 중도 보수통합에 참여할 거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굳이 선거 앞두고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 독자 노선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신당을 창당하든 바른미래당을 자기가 접수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그죠? 응? 만약에 밖에서 그냥 자기가 단기 필마로 목소리만 낼 것 같으면 안 들어오고 그냥 메시지만 내도 되는 거잖아요. 바른미래당 접수하는 모양새던데요, 보니까. 접수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바른미래는 너무 많이 망가져 버려서 이 손학규라는 사람이 거의 뭐 아주 그냥 지금은 노추의 대명사처럼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너무 상황에서 망가져 버렸죠. 네, 아니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냥 좌우를 떠나서 거의 이제 포기한 상태인 것 같더라고 본인도. 그런데 그분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있는 한은 이미지가 좀 그렇다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접수를 하더라도 갑자기 대표로 올 수도 없을 거고 그럼 뭐 비대위원장이 될 건가?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었는데 네네. 어쨌든 바른정당계는 다 떨어져 나가서 네, 새로운 보수당으로 간 거죠. 글로 다 간 것도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한국당으로 이미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 있죠. 제가 잘 알죠. 네, 거의 다 많이 가 있어요, 네, 사실은. 네. 한국당이 받아주는 사람은 다 갔고 안 받아주는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우리 박종진 앵커처럼 탈당을 하든가. 아예 그냥 포기하고 그냥 니네들끼리 해라 이러고 그냥 이제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사람이든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새로운 보수당에 남아있는 이 바른정당계가 과거 바른정당보다 훨씬 더 위축돼 있죠. 그런 상태고 그럼 국민의당계는 어떻게 돼 있냐? 호남계는 또 찢어져가지고 절로 일부 세 개로 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신당, 호남계 중에 민평당. 일부가 남아 있는데 네. 이 호남계 예를 들어서 뭐 김동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철수하고 갈등이 많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을 다시 추스려야 되는 문제. 어렵죠. 그 다음에 손학규계야 뭐 만약에 합의가 되면 어차피 손학규 내려놔야 비대위원장이든 뭐든 가는 거니까 그러면 손학규하고 뭐 합의를 하겠죠. 그리고 또 남은 게 이제 국민의당계 원래 자기 안철수 쪽이랑 같이 하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또 상당수는 저희한테 와 있어요. 전진당에. 예. 그래서 이미 저희 이제 수도권 조직이 국민의당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 결합이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PK 쪽에 부산 쪽도 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출신이고 우리 쪽이 부산 경남 쪽 출신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PK 쪽에서 활동하시던 이제 국민의당의 초기에 안철수 초기에 그때 이렇게 안철수를 도왔던 특보라든가 뭐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좀 약간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분들 상당수가 저희한테 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철수 세력이라는 게 사분오열돼 있는 상황이라 이거죠. 좀 늦었다. 아니 그러니까 저 같으면 좀 더 빨리 오든가 아니면 선거 끝나고 오든가.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현주 의원 본인도 지역구 부산 어느 지역으로 좀 딱 정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저는 전국 선거 운동하고 있는 전국 선거. 전국 선거 운동인데 출마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어디로 네. 정해진 건 없습니까? 아니 지금 뭐 저는 제가 출사표를 정식으로 던진 건 없죠. 네, 네. 출마하겠다. 그냥 이제 이게 출마 안 제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출마해야죠. 해야죠. 네. 아니 네. 정치인이 출마를 해야지. 네. 선거를 뛰어야지. 또 네. 제가 선거를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출마하고 싶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대표격이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어디로 어떻게 내보내고 어떻게 당선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당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그래서 이 당을 어필을 해서 그리고 설사 이게 만약에 잘 돼서 신당의 형태로 통합이 돼서 우리 참여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꿈을 잘 실현하고 거기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는 대표격이 됐기 때문에 내 개인이 아니라 이게 더 우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 지금 다 팽개치고 야 나는 빨리 내 지역구를 정해야겠으니까 나는 빨리 지역구 가서 열심히 등록하고 뛰고 있을래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이현주 의원과 만나니까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 통쾌하시죠 마음이. 예. 이렇게 참 이렇게 뭔가 그걸 뭐라 그러죠? 지도라 그러나요? 청사진? 신당의 청사진이 참 멋지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거를 빨리 추진 못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이거 빨리 결론 내려야 돼요. 할람 하고 말람 말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2주 전에 황교안 대표 만났을 때도 자 이게 지금 계속 무슨 얘기는 나오는데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불확실해진다. 우리가 연대의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자, 확실하게. 그래서 통합을 할 건 빨랑빨랑 해서 통합도 신당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 이게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 걸려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쇄신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인물들을 내놔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필요해. 미니멈 절대 시간이. 네. 그리고 새로운 공약도 내놓고 새로운 얼굴도 내놓고 새로운 모습으로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지.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하고 아니 하여튼 뭐 좀 답답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빨리 해야 된다. 지금 시간이 없다. 없어요. 지금 이러다가 뭐 벌써 선거 다 치러버리는데 이러면 큰일 난다 이거. 민주당은 지금 뭐 열심히 지금 선거 준비하고 전략도 있고 공약도 아주 파격적인 거 있을 거고 제가 볼 때 이쪽에 대한 어떤 공격 포인트도 있을 거고 민주당 지금 후보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지금 물갈이 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것들에 대한 우리 대응 방안 그리고 총선에 어떤 우리가 후보를 내보내더라도 예를 들면 말이죠. 자, 이번 총선의 컨셉은 뭐냐? 우리의 그 아젠다는 뭐냐? 그러면 주요하게 내세우는 공약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후보자들을 내더라도 이 컨셉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우리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 그럼 뭐예요? 경제인들을 확 내보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전진당 같은 경우는 경제 분야를 많이 우리가 영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핵심이에요. 그럼요. 이번 선거의 경제가 그러니까 그런 핵심. 거를 자 저쪽은 운동권이 많은데 우리가 이번에 그러면 저 운동권하고 싸워서 이긴 애들을 갖다가 자객으로 보내겠다. 응? 그럼 뭐예요? 운동권 바로 밑에 세대의 40대를 중심으로 한 비운동권 학생회장들이에요. 그런 애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 중에서 영입을 해야죠. 네, 그런 친구들 중에서 또 열심히 세상을 살아온 사람도 있거든요. 많죠. 그런 사람 빨리 영입해서 주요한 곳에 타겟을 삼아서 딱 찍어야 돼. 역시 이게 전략 기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사진을 쫙 해가지고 그 옆에 네. 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발표를 딱 하는 거야. 그러면 벌써 거기서 재미가 생긴다고 재미. 그러면 사람들은요 도전자를 응원하게 돼 있어요. 도전자를. 그리고 지금 운동권에 대한 어떤 그게 얼마나 지금 식상해요. 사람들이 지금 열받거든. 전략 기획 좋은데요. 아이 좋죠. 이번에는 네, 비운동권 경제인. 학생회장들, 그 다음에 경제인. 경제인도 사실은 장하성 같은 그런 경제인 필요 없고 지금은 실물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그 실무를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데서 어떤 전략을 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같은 경제학이라도 좀 실무적인 거, 경영학이나 이런 쪽에 좀 교수 실무적, 쪽보다. 너무 뭐 학문적인 것보다. 그러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 투쟁력 있는 교수들, 교수라도.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기업에 있었던 사람들. 제일 좋은 게 제가 보면 기업체에 전략기획 하던 사람이 좋습니다. 한국당이 말이죠. 지금 기존의 보수 정당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학자, 정말
학자도 학자로 끝나면 안 되는데 이 다른 실무를 하나도 안 했던 학자, 검판사. 조용한. 출신 그 다음에 검판사,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장관. 장관 출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체면이 있지. 장관님 하던 분이 어떻게 싸웁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들어놓고 이런 게 어색하죠. 아니 들어놓는 거는 또 사실 들어놓을 때 들어놓아야 되는데 안 들어놓어도 될 때 들어놓어서 이미 게임 끝났는데 들어놓아가지고 괜히 지금 불려다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전략적으로. 왜 이렇게 마음이 좀 시원하면서 이현주 아니 정말 답답해서 파이팅입니다. 죽겠어. 아유, 그러니까 답답하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모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시원하게끔 이렇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답은 다 나와 네, 있어. 답은 벌써 다 나와 있어. 그래, 지금. 오늘 이현주 편에서 이 신당에 대한 답이요. 아니 제가 뭐 이현주 의원을 뭐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 내용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전진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금 짜증나서 물병을 던지려고 하는 관중들한테 이 아주 열화와 같은 박수와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우린 그걸 선거니까. 선거. 평소에는 뭐 부드럽게 하더라도 선거니까. 이래서 이현주 의원 팬이 전국에 굉장한 것 같아요. 굉장히 속 시원하고 패부를 찌르는 그런. 그리고 또 어느 누구한테도 기도 죽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할 말 그대로 해버리니까 그냥 너무너무 아파하는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180석 이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제가 얘기한 대로 하시면 그러니까 통합신당으로 하고 물갈이 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인물을 한 50% 이상 60% 정도 60% 이렇게 딱 하고 깔고 경제인 비운동권 전부 다 그렇죠. 영입하고 네. 과감하게 그래가지고 확 정말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 군단의 느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막 파도가 확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달려오는 특공대를 내보내는 느낌으로 막 출격을 하면 그러면 갑자기 뜨겁게 올라가요. 배틀이 되죠. 네, 그럼요. 절대 지금 상태로는 안 됩니다. 막 제가 나이를 꼭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료 출신의 나이 정말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관료 출신의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이 그분들도 필요한데 그분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하면? 이러면 이기죠. 그래 100% 사람들이 이기죠. 있잖아. 100% 그런 이기죠. 사람들이 막 재밌어갖고 술자리에서 내 이 얘기하는 이건 거야. 무조건 이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얘기를 많이 할 때 선거는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막 재밌을 때 욕도 하겠지. 그래도 찍는 사람이 훨씬 많아. 야, 근데 재선인인데 한 5선의 관록이 느껴지는 듯한. 제가 그런, 너무 많은 경험을 예. 산전수전 겪다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한 완전히 느낌이 압축적 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 2% 이 이현주 표는 두고두고 이 선거를 하실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현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